과연 하루아침에 도시 전체가 반으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영원히 헤어질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들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20세기 최대의 비극 중 하나인 베를린 분할 사건이죠.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1년 8월 13일 새벽, 동독 정부는 전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를린을 완전히 둘로 나누는 거대한 벽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날 밤부터 시작된 장벽 공사는 단순히 도시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분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승전국들은 독일 영토를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서독을, 소련이 동독을 관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분할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서방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고 소련은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강요했습니다.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고 유럽 전체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베를린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 도시는 동독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지만 전후 협정에 따라 연합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베를린 서쪽 지역은 서독의 월경지가 되었고 동독 주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서방 세계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동독 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인구 유출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약 35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특히 젊은 기술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동독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사회 기반 시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려 했을까요? 동독에서는 국가보안부 슈타지가 시민들의 일상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이웃을 고발하는 일이 일상화되었고 작은 불만 표현조차 정치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었죠. 반면 서독은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개인의 자유와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베를린의 상점가를 구경하며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초콜릿, 청바지, 서구 음악 레코드 같은 것들이 동독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보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동독 지도부는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베를린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었죠. 1961년 8월 13일 새벽 2시 동독군과 경찰들이 일제히 출동해 베를린 시내 43km와 동서독 경계 112km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장미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시돋친 작전에 꽃 이름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베를린 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거리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직장이 서베를린에 있던 동독 주민들은 갑자기 일터로 갈 수 없게 되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장벽은 단순한 철조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1965년에는 높이 3.6m의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고 꼭대기에는 미끄러운 파이프를 설치해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후 가시철조망과 경비견, 심지어 지뢰까지 설치되면서 베를린 장벽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 장벽을 반파시스트 보호벽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자국민을 가두는 감옥의 벽이었죠. 장벽 뒤쪽 100m 지역은 죽음의 구역이라 불렸습니다. 모든 건물이 철거되고 땅은 모래로 덮여 발자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302개의 감시탑과 20개의 벙커에서는 수백 명의 경비병들이 24시간 감시했고 탈출 시도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관총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강아지나 새가 날아와도 경보가 울릴 정도로 민감한 센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약 5,000명의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하 터널을 파고 어떤 이들은 강을 헤엄쳐 건넜으며 열기구나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훔친 탱크로 벽을 부수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탈출 사례들을 살펴보면 1962년에는 28명이 베르나우 거리 지하에 145m 길이의 터널을 파서 집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매일 밤 삽질을 했고 파낸 흙을 몰래 처리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1979년에는 슈트레치크 가족이 직접 만든 열기구를 타고 28분 만에 서독으로 탈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할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탈출 과정에서 최소 1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독 주민들은 장벽 너머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독일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62년 8월 17일 18세 청년 페터 페이터가 탈출 시도 중 총에 맞아 장벽 밑에서 1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서독 어느 쪽도 구조하지 못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서베를린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 정부에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구 유출이 막히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독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자국민을 감옥에 가두는 정부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졌고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동서독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1972년 기본조약을 통해 동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가족 방문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자유로운 왕래는 불가능했죠. 서독 정부는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 마르크로 사들이는 기이한 거래를 하기도 했어요. 1인당 평균 10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3만 4천 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과 동유럽 민주화 바람이 동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여행과 민주주의 요구가 거세졌고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동독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여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0년 10월부터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월요 시위는 매주 참가자가 늘어나 11월에는 50만 명이 거리로 나올 정도로 거대한 물결이 되었어요. 운명의 1989년 12월 9일 저녁 동독 정부 대변인 귄터 샤보프스키가 여행 허가 절차 간소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잘못 전달되면서 즉시 자유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되었죠. 수천 명의 동베를린 시민들이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경비병들이 결국 장벽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샤보프스키는 발표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임했고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당황해서 즉시라고 대답해버렸거든요. 그 순간 28년간 베를린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장벽 위에서 함께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증오의 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들은 벽조기꾼이라는 뜻의 마오어 슈펙페라고 불렸어요. 장벽 조각들은 기념품으로 팔리기도 했고 심지어 미국까지 배송되어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냉전 종료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1990년 독일이 공식 통일되었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념 대립의 시대가 막을 내렸죠. 오늘날 베를린에는 장벽의 일부가 기념물로 보존되어 있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기쁨을 동시에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는 세계 각국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가 1.3km에 걸쳐 전시되어 있어요. 베를린 장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어떤 강력한 장벽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28년간 베를린을 갈라놓았던 콘크리트 벽도 결국 시민들의 의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는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에게도 베를린의 경험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든요.